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해커스 합격 전략 설명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시청해 주시고 계신데요. 자, 모두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히요, 제 옆에 정말 모시 어려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저 포함해서 우리 6명이요, 우리 해커스가 자랑하는 강남 학원의 1타 1위 교수님들 각 과목별로 쫙 모셨습니다. 정말 오기 쉽지 않았죠, 오늘 같은 날. 자, 모시기도 정말 어려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5년도 여러분들 합격을 정말 책임져 주실 자, 중요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는데요. 자, 올리겠는데 제일 먼저요, 민법의 마에스트로 양마의 자, 민법의 명장 우리 양민 교수님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강사 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근데 양민 교수님 별명이 양꼬치인데 누가 뭐 발음을 좀 잘못하면 양아치도 될 수 있는데 별명이 왜 양꼬치입니까, 교수님? 예, 꼬치를 이렇게 쫙쫙 껴가지고 민법을 재밌게 맛있게 요리해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런 깊은 뜻이. 저는 그냥 양꼬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먹는 양꼬치인데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자, 어떡하네? 삑 처리. 자,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우리 학개론. 자, 신관식, 주관식, 객관식 중에서 자, 우리가 학개론, 민법과 중요한 이 학개론은 자, 객관식은 학개론, 객관식의 자, 우리 신관식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학개론 신관식입니다. 여러분 시험 객관식 오지선다. 형님인 신관식이 다 책임드립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역시 뭐 학개론 우리 신관식 교수님 좋습니다. 근데 별명이 누가 그러는데 간식이다, 간심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별명이? 그 이름이 관식인데 간식이라고 이렇게 좀 불러요. 부르고 이제 우리가 경제나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얘기죠. 관심을 가지시면 관찰을 하게 되고 관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통찰력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심이로 이렇게 별명을 짓습니다. 발음이 약간 좀 그동안에 관심이 학개론에 관심을 가지면 관심법 이게 꿰뚫어볼 수 있는 뭐 관심법 이런 것도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역시 별명 잘 못 지은 줄 알았더니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공법이요, 똘똘한 공법의 우리 한종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해커스에서 부동산법 강의하는 한종민입니다. 저 똘똘이 스머프처럼 생겨갖고 별명이 똘똘입니다. 이게 CG 처리가 되면 이게 옆에 사진 하나 딱 똘똘이 스머프 똘똘이 스머프 하나 띄워주세요. 띄워줘야 되는데. 자, 근데 별명이 옛날에는 투덜이 스머프 아니었습니까? 언제 똘똘이 스머프로 바뀐 거예요? 아니, 선배님들이 투덜 된다고 투덜이 스머프인데. 자, 공법이 우리 어렵잖아요. 똘똘하게 우리 시험에 나올 것만 똘똘하게 제가 강의해서 여러분들 똘똘하게 스마트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똘똘한 공법에서 자, 똘똘한 그 방대한 공법 속에서 똘똘한 문제만 찍어준다 이거죠?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정말 2차 과목에 있어서 이 과목을 못하면 힘들어집니다. 2차 합격이 힘들어지는데 우리 깐깐한 민법의 깐깐한 남자 우리 중개사법 한민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깐깐하지만 부드러운 선생 공인중개사법령의 한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깐깐하게 시험에 나올 것들을 깐깐하게 이렇게 엄선해가지고 적중 90%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물론 90% 넘겨야죠. 90% 넘습니까? 예. 자, 여러분 깐깐하게 엄선해서 시험에 나올 것들만 자, 엄선해서 90% 적중해주는 자, 우리 중개사법 한민우 교수님 오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홍 박사님 어디 계세요, 홍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공시법을 강의하는 홍승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우리 홍 박사님은 진짜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박사님이죠. 그래서 그런 박사는 아니고요. 어떤 박사예요? 유튜브에 홍 박사님을 아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네, 그 홍 박사입니다. 네. 그런 건가요? 거기서 또 찾아가지고 또 잘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박사님이 좀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대학교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공시법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좋습니다. 박사님이 강의하시기 때문에 시험 그러니까 홍 박사님 강의를 듣는 홍 박사 공시법을 들었다. 그러면 이제 수강생들이 거의 뭐 박사는 아니더라도 시험장에서 석사는 되는 거죠? 그래야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만 남았네요. 이제 자,
감동세법인데요. 예, 감성과 감동으로 완결하는 세법. 자, 명불허전 감동세법 강의하는 강성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가 제일 큰 것 같아. 좋습니다. 자,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세법 걱정이다. 그래서 제 강의를 끝까지 함께 하시면 시험장에서 제가 함께함을 느낄 것이고 세법 문제 펼칠 때 제 음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말 해커스가 자랑하는 1타 1위 교수님들 다 소개 끝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은 어떤 거냐면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2부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랜덤 Q&A 그 시간인데요. 자,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지금 제 옆에 이제 랜덤 질문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데 뽑기통이 있죠, 여기.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답변하는 순서를 가져보자 하는데 여기 질문은 자, 어떤 질문이 들어있는지 저희들이 사전에 전혀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있을지 저희도 궁금한데요. 자, 저희들이 한번 즉석에서 이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질문이 나올지 여러분들도 한번 기대를 갖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기 전에 준비한 게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간식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해커스! 랜덤 질문! 랜덤 질문,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자, 그러면 요거, 우리, 좌측부터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민우 교수님, 깐깐한 중개사법. 이거 떨려. 이거 우리도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자, 뽑았습니다. 자, 읽어주시죠. 수험생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강철 멘탈이 되는 방법은? 진짜 어려운데요. 네, 주시죠. 네. 자, 요겁니다. 자, 질문이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좋습니다. 강철 멘탈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자신감은 많은 걸 변화시키죠.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 끝까지 시험 포기하지 않고 강철 멘탈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해커스와 함께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학교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믿습니다. 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에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근자감이라고 그래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다른 사람 다 떨어져도 나는 합격한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합격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찍어도 강철 합격이다. 멘탈이죠. 나는 무조건 그렇죠. 찍어도 합격한다. 그렇죠. 네, 네. 이런. 우리 그 공시법 수업 시간에 하는 말 있어요. 네. 나 빼면 누가 붙겠니? 아, 그래도 이왕이면 같이 합격하는 게 좋죠.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쭉 가면 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나만 합격하면 된다. 나는 합격한다. 나는 근자감. 합격한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질문제 우리 학교론. 자, 주관식, 객관식, 신관식 교수님. 관심이가 뽑겠습니다. 네, 관심이가 한번. 중개사 자격증을 지금 왜 따야 하는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전망을 알려주세요. 이거 예. 전망 잘못되면 큰일 났네, 이거. 전망까지. 전망이라고 다 경제에 대한 생각은 다 있으시잖아요. 보편적인 생각. 그리고 이제 전망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경제를 보는 시각이 다른 거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현재 상태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 업황이. 근데 안 좋다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할 게 아니고 경기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는 그 성과물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 이런 말씀 여러분이 가지시면 당위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태로서는 지금은 안 좋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외국 자본이 더 들어와서 국내에 좀 환율이 안정이 되고 그런 사이클이 돌아간다면 또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2014년 한 18년까지 좋은 경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 자격증도 자격증인데 내 자산을 지키고 또 키워내는 밑거름이 되는 과목이 부동 중개사 과목인 것 같아요. 시험 과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자격증 가지고 바로 중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모로 우리가 살아갈 때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어떻든 간에 이제 불황기에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분명히 부동산 시장은 일단 몇 년 후에는 좋아지겠죠. 전망이 좋아진다는 거죠? 또 고장합니까?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게 늘 돌아가는 거예요. 야, 역시 학교론 우리 교수님다운 분석이었습니다. 뭐 다른 얘기 보충 답변 하나 해도 될까요? 예. 마이크 나오나요?
자, 보세요, 이제. 저 무슨 자료를 봤더니요. 우리 한 20년 전부터 나왔어요, 이제. 한국에서 없어질 직업 1위 공인중개사. 매년 나오죠, 기사가요. 근데 보니까 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우리 자산이 자산이 이제 우리는 이제 부동산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예금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대부분의 가정들이 보면은 그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가 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중개업이 없어진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게 되고요. 당연히 그 큰 부동산을 인터넷으로 중개한다? 그거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의 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인식도 예전에 우리 떡빵 그랬는데 예. 요즘은 공인중개사님 그래요. 예. 그리고 그렇죠. 우리 한 2021년도까지 3년 전쯤에 그때 경기 진짜 좋았잖아요. 아파트 막 2배씩 네, 떼고 네. 그때 안 사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때 중개사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이제 그 남들 된다 그때 따라갖고 공부 시작하신 분들이 한 2년 3년 걸려갖고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따라가는 게 아니고 먼저 이렇게 안 좋을 때 먼저 시작하셔갖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경기가 좋을 때 돈 버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공부하는 시간도 있고 또 그다음에 한 1년 걸리죠.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실무 소공이나 뭐 이런 거에서 실무도 또 익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시간이 한 2년 정도 되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교수님 한 2년만 고생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아니 우리 저한테 물어보시는 학개론의 정답, 객관식의 정답 2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교수님. 그 거래량 바닥을 이제 찍었으니까 2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 물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어 보여도 그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여파들을 보면 사실은 공포에 떨고 있을 때가 가장 우리가 지나고 난 바닥이라는 걸 뒤늦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면 부근에 지금 접해 있다라고 본다면 이 공부하는 게 너무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트럼프는 변수인가요? 트럼프가 오히려 좋은 재료가 될 수 너무 있죠. 어려운 네. 국제 정세까지만. 자,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억에 남는 특별한 합격생 사연을 들려주세요. 그랬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특별한 합격생 사연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합격생은 어떤 합격생이었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서 살짝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뭐냐면, 어떤 수강생분이 제가 우연히 이렇게 좋은 시가 있어가지고 제가 힘든 날 용기를 얻어가지고 제가 시 한 편을 우연히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한번 읽어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잊어버렸었는데 어떤 수강생이 이제 합격한 후에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인생의 끈을 놓아버리려고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그랬는데 우연히 이제 공인중개사를 좀 공부하는데 그냥 아무 관심 없이 듣고 있다가 인생 끈까지 놓아버리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어떤 시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제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면서 또 그 우울증도 극복하고 그 전엔 잠이 안 왔었는데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공부 열심히 하다가 우연히 깜빡 잠들어 있어요. 딱 눈을 뜨면서 내가 왜 잠들었지 막 하면서 공부하고 그랬던 합격생이 있었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자, 우리 근데 풋풋한 좋은 거네요. 그런 거죠. 왜 뭐 안 좋은 거 뭐 합격생 이게 자 우리 자 똘똘한 공법 투덜이 스머프 아니 똘똘한 스머프 우리 한종민 교수님. 자, 작년 시험에 비해서 올해 시험 준비할 때 달라진 점이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자, 작년 시험 이제 올해 시험 얘기하시는 거죠? 올해 시험 35회 때. 그래서 올해 시험은 우리 부동산 공법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우리 이제 2차 과목은 2차 1교시가 중개사법하고 공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공법이 어렵고 중개사법이 조금 쉽게 이제 출제되는 해였는데 내년도에는 거꾸로 됩니다. 역전이 돼요. 내년도에는 중개사법이 어려질 거고 공법은 조금 무난하게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이거는 변치 않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법은 조금 무난하게 출제가 되니까 어느 정도만 공부하시면 50점 다 넘어가요. 우리 재작년에도 16개, 쉬운 문제 16개니까 그거 맞히면 꽈락 넘어가잖아요. 대부분 우리 2차에서는 공법 꽈락 때문에 떨어지는데 그래서 공법 꽈락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우리 이제 처음에 시험 보는 게 중개사법이잖아요. 중개사법에서 멘탈 깨지면 아무것도 그래서 강철 멘탈을 요구했네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연히 이게 또 이게 운명이었구나. 중개법은 깐깐이가 책임지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죠. 깐깐하고 똘똘하게 하면 2차는 다 합격하죠. 깐깐하고 똘똘하게. 그럼 1교시만 2교시로 세고 2교시는 자 2교시도 중요하단 말이지. 박사님하고 감성이 책임져요. 아무튼 그래서 올해는 공법이 어려웠지만 내년도에는 중개사법이 어려울 차례니까 중개사법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중개사법도 갈수록
내용이 늘어나고 또 막 민법 내용이라든지 막 그냥 짬뽕이 돼갖고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초반에 중개사법을 확실하게 좀 잡아두시면은 다른 과목들 2차 과목들 돌아볼 여유가 좀 생기고 하니까 자 중개사법 좀 신경 쓰시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 2차 과목의 당락을 잡아내는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뭡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오프라인 있는 사람들은 내 눈치 보면서 세법이야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중개사법이 정말 우리 2차 과목 당락을 잡아내는 제일 중요한 과목입니다. 예. 맞아요. 자, 그렇습니다. 공시법, 세법은 네, 우리 찬밥이에요. 찬밥 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민법의 명장, 자 마에스토로 양마의 민법의 제갈량. 예.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예. 자, 이건 내가 생각해도 잘 만들었다 싶은 암기 코드나 공부법 딱 한 개만 소개해 주세요. 요거 2차 과목 교수님. 그 2차 과목, 이거 내가 뽑았어야 돼, 저거. 정말. 2차 과목에 암기 코드가 많이 예,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저거 내가 민법엔 뽑았어야 되는데. 저 예? 전체 토탈에서 전 한 12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 딱 제가 소개할 거 있다면,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있어요, 법에. 그 갱신 거절 카드를 저는 이렇게 암기하라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동산중학교 2학년 때 재건축이라고요. 동산중학교 2학년 때 재건축할 때 그 동이 뭐냐면 동의 없이 전대했을 때. 그 다음에 중은 중과실로 중과실입니다. 그 다음에 2학년은 2기죠. 2기 연체하면 갱신 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에도 갱신 거절 사유가 돼요. 그래서 저는 갱신 거절 코드를 외울 때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동산중학교 2학년 때 재건축이라고 암기하시면 똑 떨어지니까요. 요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민법은 그냥 이해해가지고 푸는 줄 알았더니 그런 암기도 있네요. 예, 한 10개 정도 쓰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암기 코드는 솔직히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해 과목이잖아요. 이해. 예. 사례 풀고 이러는데 애워갖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암기 코드는 우리 2차 과목의 장점인데 그렇죠. 우리 중개사법 선생님부터 하나씩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죠? 예, 좋죠. 암기 코드? 그럼 자신 있는 거 하나요? 예, 예. 하나, 레파토리 하나. 자, 18번. 그게 있습니다. 우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있는데요.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깔끔해요. 이게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인데 이게 두 음자 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 과태료 사유는 쉽게 기억하시더라고요.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 보자. 이겁니다. 좋습니다. 자, 뭐 학경 교수님은 뭐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동산학개론은 이게 경제 과목이라서 그러니까. 암기 코드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암기 코드를 외워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한데 네. 예전에 오래전에 기출된 문제 그렇게 나와서 네. 그렇게 외우는 것이지 네. 요즘에는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이게 실익도 없고 개론 과목 자체가 그런 거니까. 네. 세법은 요번에 그 취득세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서 세율 문제가 나왔는데 저한테 배운 수험생분들은 원래 그거는 이제 헷갈리고 막 그런 건데 저한테 배운 수험생분들은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빡세형 문제예요. 상삼팔, 무동이 815, U12, 원팔, 영삼식의 봐유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 외웠으면 거고. 그래서 이것도 노래로 상삼팔, 무동이 815, U12, 원팔, 영삼식의 봐유 교관에 이거. 교주님, 한 문제 쉽게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우리 심플하게 우리 네. 공법에 내년도에 꼭 나올 거예요. 네. 건축법에서 공작물 축조 신고라는 게 있거든요. 네. 사광 팔고 이다오. 오. 자, 고수톱 칠 때 사광 들었어요. 네. 광 파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광값으로 그렇죠. 이다오. 그래서 오. 사광 팔고 이다오. 한 번 들으면 안 까먹어요. 자, 그런 식으로 저희 뭐 2차 과목 그냥 네. 암기 코드 장난 아니죠. 네, 좋습니다. 우리 진행상 우리 공식법 교수님 생각하고 우리는 공시는 잘 안 해요. 교수님 저 그거 뽑아보세요. 그거 뽑으세요. 네, 네, 뽑아야 자, 돼요. 이제 새로 뽑겠습니다. 네, 뽑으시죠. 자, 네. 시험장에서 조심해야 할 의외의 주의사항이나 꿀팁을 알려주세요. 아, 시험장에서 시험장 네. 주의사항. 시험장 주의사항. 네. 일단 시험장 하실 때 일단 컨디션 제일 중요하고요. 어차피 그 우리 흔히 막 그런 걸 많이 하죠. 운칠 기상 뭐 이렇게. 네. 어차피 시험 보는 날 당연히 컨디션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가실 때 이제 저 음식물 좀 가려 드시고 이제 시험 보실 때 그 뭐랄까 왜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이렇게 뭔가 하면 문제대로 안 보고요. 자기 주관대로 문제를 봐요.
분명히 우리가 A라는 판례 시험 냈는데 혼자 B라는 판례 자꾸 우겨요, 혼자.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를 낸 게 아닐까? 이렇게. 그래서 언제나 문제를 푸실 때는 문제 쓰인 지문 그대로 보시고 주관을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게 상당히 많이 좌우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걸 얘기할 줄 알았더니 뭐 물을 너무 많이 커피 같은 거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화장실 때문에 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주의해라. 물을 많이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할 줄 알았더니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짜 배변 조절 진짜 중요해요. 배변 조절. 화장실 급하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 보다가 화장실 진짜 급해요.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시험 포기하는 거죠. 못 들어가죠. 다시 못 들어갈 수가 들어가죠. 없죠. 네, 끝나죠. 결국은 그러니까 나오는 순간 끝이네요. 네. 그런 거 주의해야 되겠네요. 네, 하나 더 덧붙이면 네. 이렇게 2차 과목이 시간은 모자라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1차 과목은 시간이 좀 빡빡해요. 이해 과목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이렇게 이기를 하다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거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나 봐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1차 과목은 이렇게 옮기면 옮겨 적고 그다음에 뭐 수험번호 새로 옮기고 적고 이러면 1분 이상 시간을 까먹으니까 옮겨 적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따져볼 때 합리적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굳이 예, 갑자기 3번을 5번으로 바꾸고 싶다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하는 게 더 좋다는 게 경험칙입니다. 수정 테이프로 수정 테이프 쓸수 수정 있잖아요. 테이프를 쓰시면 안 될까요? 예, 그래도 되는데 수정 나중에 보면 네. 바꾼 게 꼭 틀려요. 조급해지니까. 예, 조급해지고 맞아요. 예, 시간을 더 까먹으니까 네. 아예 그냥 하나를 버린다는 생각이 더 합리적인 시간 배분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뽑아 주시죠. 또 해요? 또 나 해요? 이 질문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요. 중간에서 이제 뽑아야지. 장난 아닌데요? 장난 아닌데? 인생 시험인데? 자, 뽑았습니다. 직장인인데 직장과 병행하면서 공부에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자, 저도 직장 다니면서 사실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간에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다니신다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1년을 계획을 잡았을 때, 주말은 지금 못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주말을 활용해서 공부하시면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는 우리 또 해커스에서 직장반을 위한 특별한 지금 커리큘럼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이 또 우리가 또 명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해커스가 알짜 교재? 자랑하는 이제 알짜 핵심 그 교재라는 거죠. 알짜 핵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혹시 직장인분들 시간 없으신 분들 우리 해커스 상담원분들이 이제 다 학교의 선배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과 이제 상담을 좀 하시면서 본인 시간이라든가 본인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그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신 교수님, 자, 예. 우리 간식이 두구두구 해드릴 거 아닙니까? 혼자 그냥 이거 넣는 거예요 혼자? 우리가 넣어주려고 부탁 좀 하지. 은근히 이렇게 안 도와줘요. 예. 교수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아니 우리 꿈.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데 관종에 딱 맞는 그래도 질문.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의 꿈도 있었고 지금 새로운 현재 꿈은 어쨌든 간에 해커스 학원에서 우리 수험생들 합격을 잘 안내를 해드린 게 제 꿈입니다. 예, 그게 본본의 제 꿈이고 나이 들어서 이제 강의를 그만할 때 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먹었겠죠. 강의를 이제 은퇴를 할 때가 되면 꿈은 그 뽕짝 가수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 당구 선수를 한번 전향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관식이 형, 우리나라 오. 해커스, 아니, 그, 학계론 1등 하자. 우리나라 학계론 1등. 자, 꿈이 굉장히 그 수강생들을 향한 어떤 그런 거기에 그 꿈을 두고 있는 우리 관심이 자 관심법 자 우리 학계론 자 객관식 우리 주관식 신관식 교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어떻게 더 뽑아도 될까요? 예, 자 그러면 저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간에서 한번 뽑아봐야지. 자, 단기 합격하고 싶은 초시생에게 처음 도전하는 이제 수강생분에게 추천하는 커리큘럼과 팁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단기 합격하고 싶은 분이요. 저희가 이제 그 단기 합격 프로그램이 우리 해커스가 이제 제가 이제 자
해커스가 자랑하는 어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그니처 같은 건데요. 단기 합격에 강하다. 이게 이제 우리 해커스의 어떤 그 모토거든요. 그래서 수강생분들 단기 합격시키자. 그래서 그 단기 합격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도전하신 분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되시는 분이면 지금 어떤 그 기초입문 기본 강의 저희들 그 1년 그 연간 프로그램을 쭉 따라오는 게 이제 제일 확실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교수님이 소개한 저녁반을 위한 그 직장인을 위한 알짜 핵심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그 강의들을 압축한 또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상담하시는 우리 해커스에서 문의하시면은 단기 합격하고 싶은 요 초시생, 요분의 어떤 연령이나 또 지금 공부 시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따져가지고 맞춤형으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 설계사분들이 이렇게 맞춤형 설계를 해주듯이 우리 해커스는 우리 합격생분들이 상담원분들이 다 합격생이거든요. 이분들이 맞춤형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를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다음에 똘똘한 스머프가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자, 투덜이 스머프. 자, 교수님께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런 것도 모범답안 나올 것 같아요. 강의하다가 제일 어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 가장 보람된 순간 중에 하나 하면은 제가 이제 어려운 거를 설명하잖아요. 우리 이제 공부할 때 중요한데 어려운 거 있죠. 중요한데 어려운 거.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난이도 중짜리. 그걸 맞춰야 꽈락 넘어가는 거니까 이 중요한 거, 어려운 걸 설명하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눈빛 있잖아요. 딱 보면 소통이 안 되는. 그런데 다 열심히 설명을 하고 났을 때, 이제 알아듣겠다. 그런 눈빛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희열을 느끼죠. 그리고 오늘 이제 11월 27일 날 35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잖아요. 9시에 합격자 발표가 딱 떴어요. 근데 9시 5분에 오늘은 수업이 없어갖고 자고 있었는데요. 전화가 와갖고 합격생분이 교수님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막 그 아침 9시부터 그렇죠. 이렇게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끊었어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전화드려갖고 아까 좀 멍해갖고 그랬다고.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합격하셨다고 이렇게 전화 받고 그러면요 정말 보람, 선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그게 보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양민 교수님, 다음 질문 한번 뽑아주시죠. 저도 궁금한데. BGM 넣어드리겠습니다. 네네. 교수님의 숨겨진 특기나 취미가 있다면 공부 말고. 당연히 공부 말고. 숨겨진 특기 뭐 있나요? 양민 교수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리 양마의 골프 있고요. 골프. 취미는 그냥 음악 듣는 거죠, 뭐. 음악 어떤 종류요? 음악 감상. 옛날에 이거 무슨 저기 할 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잡지에. 마에스트로 아니야. 그 정도는 음악 아니고 감상. 그냥, 뭐 잡종은 이거저거 다 듣습니다. 근데 이게 원고 작업할 때 이게 가요보단 이게 약간 클래식이 더 작업에 더 집중이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왜 질리지 않거든요. 맞아요. 하루 종일 해도 클래식은 그냥 내 작업에 몰입이 되는데 가요는 이렇게 그 가사에 빠져들면 내 작업이 이렇게 방해가 될 때 있더라고. 그냥 저는 음악 틀어놓고 그냥 내일 봅니다 하루 종일. 취미가 아주 굉장히 고상한. 그건 아니고요. 술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된 것 같아요. 혹시 대통령하고 골프 치셔보셨어요? 자, 공식부 자, 홍 박사님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툭. 자, 강의를 들을 때 이해가 되는데 막상 문제를 풀면 모르겠어요. 문제풀이 방법 조언해 주세요. 이게 흔히 거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는 이렇게 반복식 수업이기 때문에 강의 들으면 이제 대충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문제를 딱 보게 되면 이건 딴 나라 얘기예요. 근데 원래 거치는 과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이제 커리큘럼 잘 따라오시면 이제 뭐 기본 순환이든 이게 과정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풀이 과정 때 그 전맥을 시켜야죠. 수업 내용이 아까 그 말이 이 문제구나 이렇게 이제 그 매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충분히 우리 커리큘럼 따라 맞출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자 바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저희들 뭐 다 저런 질문 많이 받았죠. 이론은 됐는데 분명히 안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 자, 문제 풀 때 안 풀린다 이렇게. 자, 정답을 주셨고요. 네. 또 뽑아야 됩니까? 네, 또 뽑아야 됩니다. 그거 다 없어질 때까지 한대요. 없어질 때까지. 아니, 내가 계속 일본이어가지고 이거. 초시생이라면 어떤 교재로 시작해야 하나요? 교수님 교재의 특장점도 알려주세요. 제 교재에 이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교수님들 다 여기 저자시죠. 우리 이제 해커스 저자신데, 저는 시험에 나올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깐깐이거든요. 깐깐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제, 교재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잡다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잡다한 것은 완전 배제를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개법은 더구나 이제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 누구나 자타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 이걸 간결하게 정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요약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요약 과정이라든가 우리 한손 노트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간결하게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꼭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깐깐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제가 깐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저는 명품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우리 다른 교수님들도 모두 저자신데요. 우리 해커스 교재가 모두 명품임은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해커스 교재들은 서점, 대형 서점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 중개사 각 회사 교재들을 펼쳐놓고 딱 비교해 보면 우리 해커스의 우수성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교재죠. 한손 노트 이런 거는 다른 데서 막 사러 오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 나중에 다 똑같이 베끼더라고요. 다. 네. 그리고 이제 해커스의 시그니처인데 한손 노트. 교재를 이제 시작하는 부분은요, 이제 내가 시간을 얼마만큼 할애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날 감안해줘야 되는데, 우리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알짜 교재라고 그 교재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로 시작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주간에 공부할 시간도 있다 그러면, 우리 해커스의 커리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초인문서부터 시작하면 그렇죠. 되죠. 기초인문서부터 시작해서 기본소 과정, 그다음에 요약 과정, 뭐 기출문제 과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해커스 커리대로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1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법 과목이 많고 개론 빼고 다 법 과목이거든요. 근데 초학자들이 법 과목을 이렇게 들어갈 때 어려우시니까, 저 같은 경우 민법은 제가 입문서 교재에 들어올 때 쉽게 이렇게 어프로치를 쉽게 해드리려고 제가 사례로 민법 이해하기라는 난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이거 어떤 주제를 그냥 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생활로 제가 풀어가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거는 시중에 어디도 없어요. 제가 자부를 해요. 그래서 이 교재가 다른 교재보다 이렇게 처음 접했을 때 쉽고 용이하다는 점 자부합니다. 네. 역시 양마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역시 양마입니다. 자, 우리 남 얘기할 때 아니고 우리 객관식, 주관식, 신관식, 우리 학개론. 자, 객관식, 개론은 결론. 우리 신관식 교수님 뽑아주십시오. 중개사무소 창업할 때 한 명만 함께 동업해야 한다면 어떤 교수님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거 그 긴장되네. 이유는 저는 일단 중개사무소 창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희망하지 않습니다. 제 성향 자체가 한다면 하는데 고민이 좀 필요한데 누구 좀 이렇게 잘 보이실 생각 없어요? 평소에 잘 보이시냐 뭐 동업하든가 말든가. 바로 옆이네요. 6번, 5번 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예. 너무 모범자본 말고 한 사람만 뽑아봐요. 한 사람만 뽑자면 한종민 선생을 뽑으려면 이유는 심부름을 시켜야 되니까. 좋습니다.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자, 저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나는 BGM도 안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누구야? 좋습니다. 넘어가보겠습니다. 자, 기초 지식 없어도 동차 합격 가능할까요? 동차로 준비할지, 1차만 준비할지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해커스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좀 이따 여러분 합격생 3부에서 우리가 Q&A 시간에 합격생 두 분이 오시는데 그 합격생분들 다 기초지식 기억도 공인중개사 기억도 모르고 오셨다고 아까 대기할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대부분의 우리 분들이 거의 90% 넘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기초지식 없이 그냥 오시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고요.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는 아예 모르고 오는 게 낫죠, 저희들. 그렇죠. 좀 강의할 백지 때. 상태에서 쓰는 게 더 네. 낫죠. 자, 그 다음에 동차로 준비할지 1차만 준비할지 고민이 다른데 일단 처음에는 시간이 없더라도 동차로 무조건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최근에는 그 과목들이 좀 융합적으로 출제가 돼가지고 부동산 학교론에서 교수님 뭐 공법, 세법 뭐 이런 문제 막 출제되죠? 네, 그렇게 과목 이렇게 넘어서 오니까 네. 전체적인 학습 이해도 네. 측면도 중요하고 네. 그렇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동차를 같이 하시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법만 하더라도 민법적인 지식, 공법적인 지식, 공시법적인 지식 막 이런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그래서 다 같이 공부하는 게 훨씬 시너지 효과를 내고 문제 풀 때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 시간 없다 그러면 일단 같이 수강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1차만 하시더라도 처음엔 무조건 동체에 도전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정 시간이 안 될 때는 이제 그때 상담을 통해 가지고 1차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할게요. 예, 요 좀 전에 제가 브리핑 할 때 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브리핑 안 보셨나 보네요. 예. 이건 참 사전 질문이죠. 이거 우리가 포기한 예, 거잖아요. 그 해커스 합격자 중에서 87%는 예. 기초 지식이 없대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고 시작하셨는데 예. 대부분 그 중에서 대부분 1년 내에 합격하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그 공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3, 4, 5라고 해서 하루에 3시간, 예. 일주일에 4일, 예. 그리고 1년에 5개월. 이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동차하시면 되고 그 시간 확보가 어렵다. 그러면 1차만 하시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3, 4, 5 법칙이라고 그래요. 어우, 과학적으로 저 근거를 확실하게 얘기하시면서 제가 좋습니다. 교수님 거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양민 교수님 민법의 마에스트로. 제가 뽑으셔야죠. 제가 뽑아드릴게요. 이거요? 네. 똥 같은 거. 양꼬치님. 자, 본인만의 강의 스타일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우. 똘똘이 스머프죠. 네. 똘똘합니다. 예, 똘똘하게. 자, 누가 들어도 또 그 많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게 간결하대요. 간결. 제가 원래 이름을 한결이라고 지려고 했거든요. 네. 한결. 아, 그래서 간결. 진짜 나올 것만. 우리 네. 중개사법 선생님도 그렇고 네. 저도 그렇고 우리 공법은 특히 2차 과목에서 가장 분량이 방대하잖아요. 네. 쓸데없는 거, 강사의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확실하게, 간결하게, 정확하게, 똘똘한 것만. 똘똘하게, 네, 똘똘하게, 똘똘하게 예. 찍어준다. 네. 깔끔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네. 예.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할 때 교수님만의 찍기 꿀팁을 알려주세요. 이거 이거 저거 꼭 찍어야 필요한데 되는 진짜. 거군요. 저거 꼭 필요한데 저거. 시간이 부족할 때입니다. 부족할 때. 시간이 부족할 때. 아유. 3번 찍어야 됩니까? 4번 찍어야 됩니까? 예, 민법의 경우에 뭐 이거 찍기로 확률은 많이 떨어지지만 네. 예, 그래도 찍어야 된다면 네. 몰아서 찍어야죠.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래서 예, 몰아가지고 이제 찍어야 우리 되는데 40문제니까 8개씩. 예. 예, 하나로 몰아서 찍어야 되는데 네. 예. 2번 아니면 3번 쪽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까봐 미리 던졌더니 말이야, 거기 또. 이거 몇 번을 찍어야 돼요? 문법이면 몇 번 찍습니까? 아니 이제 문제 풀어갖고 네. 거기서 가장 나오지 않은 네, 번호 번호. 찍어야지. 번호를 제일 그죠, 적은 걸 가장 찍어야죠. 적은 걸 찍어야 네, 되는데. 적은 걸 네. 찍어야죠. 예. 그리고 저는 저 공법 수업할 때 항상 그래요. 농지법은 5번 갖다 찍으면 하나는 맞는다. 네. 제 10년간 농지법 2문제 나오거든요. 농지법 2문제. 그럼 20문제잖아요. 네. 그 중에서 5번이 정답으로 나온 게 12번이요. 오, 12번. 가장 엄청난- 통계가 높으니까 엄청난 확률. 농지법은 5번 올해 네. 시험에도 네. 5번 나왔죠. 아우. 그래서 농지법이 다 어려웠는데 5번 갖다 찍었으면 한 문제 맞췄어요. 예, 민법은 여기다 추가를 말씀드리면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민법은 이렇게 네. 정답 지문을 만들 때 네. 판례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문제 구성을 하거든요. 그때 판례를 이렇게 축약을 하면 두 줄로 되는데 네. 축약을 못하면 이게 세 줄, 네 줄 넘어가요. 아, 그럼 대부분 정답이 거기에 걸치는 경우가 많아요. 긴 거? 그러니까 기른 거. 긴 거. 기른 거를 일단 찍어드리면 확률이 좀 높아진다는 점. 아, 예, 경험칙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법은 일단 내년에도 농지법은 한 문제는 건진 거네요. 5번. 예, 찍는 거는 근데 자기 책임이죠. 왜 살짝 안 살을 빼네. 살을 빼. 그러니까 말이야. 아, 정말 확실하게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자, 예, 우리 예. 공수법 교수님. 자, 홍 박사님. 마지막에. 자, 마지막입니다. 아, 마지막입니까? 아우, 예. 홍 박사님을 아세요? 자, 예. 볼게요. 자, 초시생이 이길만은 안 갔으면 한다. 비추천 공부 방식. 아, 그쵸. 초시생이죠. 자, 근데 이 초시생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지금 초시생이라고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좀 기가 얇아요. 옆에서 누가, 자, 무슨 과목은 뭐가 좋더라. 뭐는 뭐가 좋더라. 이런 소문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기본서가 있고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 막 자료를 막 다 모읍니다, 막 이제. 그래서 보면 나중에 자료를 다 모으면요. 자기 키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쌓아놓고 안 보는 거죠, 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시대에 민감하게 흐르지 마시고, 그냥 우리 커리큘럼 따라서 쭉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정보화 시대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자, 우리 예.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예. 불합격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불합격해요. 네. 합격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격을 합니다. 네. 그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장수생들, 그쵸. 불합격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 상담진들이 다 합격생 출신이니까 상담진한테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예. 추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째 답변할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인데 오지 탐험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험에 나올 중요한 테마나 이 골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8알은 정해져 있어요. 8알은. 그걸 벗어난 거는 이제 드물거든요. 근데 적지 않은 수험생들 중에 아니면 장수생들은 그 중심이 아니라 코어가 아니라 외곽에서 계속 탐험을 하는 거죠. 그게 왜냐면 재미있어요. 호기심이 좀 일단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예. 예, 난 이런 것도 알아. 이런 거. 예, 그게 좀 있어요. 예. 예. 과시욕도 있는 거. 그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잠깐 그래야 되는데 계속 그러면 정말 오지 탐험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 과목을. 이거 나 자랑하고 싶어. 그러면 남들 모르는 거를 찾아다가 이거 알려주는 거죠. 정말 오지 탐험은 피해야 될 1순위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말, 아까 제가 얼핏 보니까 우리 해커스는 진짜 굉장히 좋은 문구를 봤는데, 해커스는 수험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합격생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정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랜덤 질문 순서, 굉장히 어떤 질문이 나올지 굉장히 좀 긴장됐었죠, 우리? 두근두근 했었는데, 이렇게 순서를 가져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자, 내용인데요. 2025년 과목별 합격 꿀팁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 분씩 교수님께서 좀 알려주시고, 이 과목 우리 2025년 우리 36개 시험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꿀팁 하나씩 또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자 하고 이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개론 객관식 학개론의 정답 우리 신관식 자, 간식이 교수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네, 부동산 학개론은 항상 저는 기본기예요. 기본기를 잘 해주셔야 문제 대응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전에 초창기처럼 뭐 몇 개 외워서 시험장 가시면 요즘에 그런 문제 숙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기 충실하시되 개론은 2편 경제론 파트를 집중 공략을 하셔야 3편, 4편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5편 투자론을 잘 해두셔야 6편과 8편까지 접목이 되는 거니까 적어도 더워지기 전까지 조금 욕심을 내면 5월달 안까지는 2, 4, 5, 6편에 집중 학습하신다. 그런 보관을 가지고 가시면 7, 8월 전부 다 뒤따라온 파트거든요. 그것만 잘 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의 마에스트로 양마의 양꼬치 교수님.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법? 예, 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틴왕 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루틴을 일정하게 계속 하는 거죠. 예. 뭐 하루에 민법을 30분이든 아니면 1시간이든 정해진 시간에 그걸 하는 거죠. 그게 본인한테도 자신감이 생기고 탄력도 점점 더 받거든요. 예전에 제 수험생 중에 민법 100점 맞으신 분한테 어떻게 100점을 하려고 그랬더니 자기는 민법을 매일 1시간을 일어나면 1시간을 공부를 하셨대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비법입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 방법을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으로도 이렇게 확산할 수 있어요. 예, 루틴을 정립을 하셔서 지켜주시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내년 3월까지는 1차를 어느 정도 완결해 주시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3월 이후에는
2차에 이제 전력을 하셔야 되니까 내년 3월이 예, 어느 정도 마스터, 민법 마스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 개인적으로 밴드 운영을 할 텐데요. 예, 지문에 키스해주는 남자라는 걸 별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를 여러분하고 같이 민법 주제로 호흡을 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할 테니까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예, 민법에 키스해주는 남자.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중요한 정말 또 2차에서 또 꽈락 맞으면 안 되는 근데 내년엔 꽈락 맞을 확률이 좀 낮다 그랬죠? 예, 예. 우리 똘똘이 스머프 교수님. 자, 어떻게 공법 공략할까요? 자, 저도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요령 부려갖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시중에 보면 얇은 거 요거 하나 애우면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현혹하고 그러는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1년을 공부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보잖아요. 그런 요령껏 공부해갖고 거기서 나왔다 그러면은 다행이지만 안 나오면은 이걸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을 복불복 바르면 안 되죠. 그래서 요령이 아니고 기본기가 튼튼해야 시험이 쉽든 어렵든 확실하게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게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우리 시험 보기 한두 달 전까지는 바보예요. 그 1년을 10달을 공부했어도 모의고사 보면 40점 뭐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약적으로 시험 보기 전에 급격하게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기초가 있어야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요령 부려갖고 하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한두 개로 떨어지고 그게 장수생으로 가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령 부리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법은 6개 법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국토계획법. 자, 요거 확실하게 잡으면 나머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국토법 확실하게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고맙습니다. 자, 깐깐한 민우의 우리 공인중개사법 우리 깐깐이님. 예. 어떻게 다- 깐깐하게 내년에 예. 데뷔할까요? 중개사법. 교수님들 다들 비슷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저 중개법 수업을 잘 들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매일 우리가 과목이 달라서 지금 공부를 하는데 꼭 약속 잡을 때 중개법 시간에 잡더라고요. 네, 그러시지 말고 1차 과목이 이제 민법, 개론, 공법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과목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데 꼭 약속 잡을 때 우리 중개 공시세법을 기준으로 그렇죠. 잡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되도록이면 좀 잘 들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권장을 드리고요. 결국은 2차 시험은요, 이제 이해의 바탕하에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암기 비법은 제가 충분히 전달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기출 문제를 중시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번 34, 35회 이 시험들을 봤을 때 34회 때는 기출 문제에서 70% 걸렸어요. 그다음에 34회 지금 35회 시험 이번에 치러진 시험에서는 80%가 넘게 기출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중심으로 다른 과목 다 비슷한데 정리해 주시면, 그리고 이제 이 해커스의 커리가 거기에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따라오시고 중개법은 수업을 잘 들으셔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홍 박사님, 공시법은 내년에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그 학원 가면 공시는 찬밥이에요.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자, 세법은 더 심해요. 초반에는 민법 개론 열심히 하시고, 이제 끝나면 이제 2차 넘어오면은 제일 먼저 중개법 하시고, 그 다음은 공법하고, 공시로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유가 공법에서 안 끝나요. 끝날 수가 없어요. 맨날 공법 처럼 왔다 갔다 해요. 학원에서. 기분 나빠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 이제 공시는 하는 작전이 있어요. 작전이 수업만 듣자. 막 별도로 복습 많이 하지 마시고 일단 수업만 꾸준히 들으세요. 꾸준히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특징원 가면 계속 반복식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듣다가 나중에 지겨워서 외워지는 그런 강의가 이제 목표입니다. 이제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공시법은 수업 열심히 들으시면 되고, 일단 35회 시험 특징은 뭔가 하면 올해 우리 공시법 자체가 좀 문제가 좀 편중이 됐어요. 그래서 지적법 파트에서 측량 파트가 한 개도 안 나왔어요, 문제가. 그리고 등기법 파트는 3장과 5장만 시험이 나왔어요. 1, 2, 4장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내년 시험은 다시 이제 원래 출제 방향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수업만 잘 들으시면 충분히 공시법은 이제 목표한 점수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감동세법 강의하는 강성규입니다. 내년에 이 36회 시험에서 여러분, 시험장에서 제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계신 곳에서, 자, 믿습니다! 자, 한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 음성이 36개 시험에서 음성 지원을 받으려면요, 정말 우리 교수님 얘기했듯이 세법 인강을 밀리지 말고 매주 한 번씩 그 강의 업로드 될 때마다 그 강의를 좀 꾸준히 들으면 제가 이제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연상기법, 스토리텔링, 뭐 온갖 제스처와 함께 악센트를 집어넣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쭉 듣다 보면 다 이제 암기도 계속 반복해주고 암기법 온갖 것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그 지문을 봤을 때 제 음성이 들리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답을 골라낼 수 있게 됩니다. 또 항상 제가 이제 강의는 시험 문제에 나올 거는 요게 포인트고 이렇게 나온다고 예측해서 해드리거든요. 그럼 거의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는데 다만 이제 그 두장세법이라는 것을 제가 이미 강의 또 전년도 올라가 있는데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기본 강의를 들은 다음에는 꼭 두장세법 강의를 무료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예정인데 그거를 듣고 그 두장세법 그 자료 2장이에요. 그걸 꼭 갖고 다니시면서 우리가 공부는 이렇게 펼쳐져서 저희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나중에 압축은 해드리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세법의 구조, 요 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요거를 꿰고 있으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살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틈틈이 두장세법을 갖고 다니면서 틈틈이 보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부 순서는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이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저희 교수님들과 함께하니까 정말 든든하고요. 또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게 2부 시간이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자, 우리 신 교수님, 우리 오늘 2부 마치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소감 어떻습니까 오늘? 제 소감이라기보다는 네. 이 같이 참여하셨던 우리 수험생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좋은 점 잘 챙겨가시고 하나만 당부드리고 할 건 우리 네. 강남에 강의한 선생님들 맨 네. 끝에부터 공시법 홍석한 선생님, 다음에 네. 민법 양마의 양민 네. 선생님, 그리고 네. 공법의 우리 스머프 똘똘이 한종민 선생님, 감동세법의 강성규 선생님, 그리고 신규 실무 법령의 한민훈 선생님. 우리 강사들은 그 여러분에게 그 잘 지도를 해드려야 되는 도구이고요. 또 이제 업돼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거든요. 네, 학원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응원글 좀 많이 써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자, 뭔가 이 소감을 얘기해달라 했더니 저 부탁을 하는군요, 지금. 수강생들한테. 지금 처음 제가 등록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한테 일단, 자, 부탁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한민우 교수님은 또 좀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면서 2부 이렇게 수강생들께 함께한 소감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은 말씀을 해드리고 이제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여기 계신 이제 교수님들도 다들 이제 우리 해커스에 모두 자랑하는 일타 교수님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도 되도록이면 꼭 참석하도록 하겠고요.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제 밴드라든가 우리 교수님들 밴드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들 뵈서 반갑고요.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어도 재미있는 것처럼,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진지하게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했다는 것 좀 알아주시고요. 자, 많이, 여러분들이 또 직접 보내주신 사전 질문과 또 채팅창에 또 질문 드리는 그래서 저희 답변해주는 3부 시간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부가 이제 이어질 건데요. 3부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궁금하신 것을 질문을 주면 저희 교수님과 그 다음에 또 합격생분이 오셔요. 2분씩이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생생하게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시간 Q&A 시간이 3부에 곧 있을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본방사수하면서 3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교수님들 인사하시죠. 예. 자, 반갑습니다. 또 해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중에 또 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11월 27일 수요일 해커스 공인중개사 온라인 설명회. 자, 여러분 1부, 2부에 이어서 오래 많이 기다리셨죠? 자, 3부 실시간 Q&A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 Q&A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것들 저희들이 질문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시 3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 자, 많은 또 질문들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채팅창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들을 저희들이 우리가 명확하게 또 확실하게 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저는 오늘 역시 3부 진행을 맡게 된 해커스에서 부동산 세법 강의하는 감동세법의 강성규고요. 자, 우리 옆에 또 주관식, 객관식, 신관식 교수님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네, 부동산 학개론 신관식입니다. 객관식 문제 모두 다 해결해 드립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예, 객관식의 정답 정말 우리 신관식 교수님 오시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따끈따끈하게 오늘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 오늘 따끈따끈하게 35회 시험 2024년도 35회 시험 오늘 바로 합격증을 바로 출력해서 지금 오고 있는 오신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합격생분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유진이님부터. 예. 안녕하세요. 35회 합격자 김유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35회 합격자 이영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두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유, 정말 많이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공부했는지 그 고생담이라든가 나 이렇게 공부했다 이런 것들 이따가 오늘 시청해 주시고 우리 36회 시험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생생하게 경험들 대방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좋은 팁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자기만의 비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3부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 이렇게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호야님은 따끈따끈한 1차 불합격자인 이렇게 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부럽다 이렇게 올려주신 분도 계시는데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합격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전 질문 하나 여러분 온게 있는데요. 요거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공 입문자도 2025년도 35회 시험에 36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비전공 입문자 교수님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대부분 아까도? 비전공자죠. 예. 예. 법학과 나오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고 예. 경제, 경영, 전공 예. 많지 않거든요. 예. 대다수 수험생이 비전공자입니다. 우리 두 예. 분들도 이제 예. 대부분 이렇게 자격증 따셨잖아요. 자, 우리 오실 때 무슨 그 법과 관련한 공부를 하셨었거나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셨거나 뭔가 경험이 있으셨었나요, 두 분?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저는 예. 부동산의 비읍을 알까 말까 했고요. 예. 이런 학원이 어떤 학원이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로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올해 특별하게 저에게 주는 선물을 자격증을 하고 싶다라고 결론을 해서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를 추천한 친구들이 3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해볼까? 이러고 학원도 어떻게 검색하는지 몰라서 제가 아는 이름이 해커스 학원뿐이 없어가지고 해커스 딱 치니까 공인중개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해커스에 바로 전화하고 그 다음날 와서 등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와서 다니면서 강남에서 공부를 했는데 다른 학원들도 있구나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다 그 얘기죠? 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와서 공부해서 합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실 말 있나요? 옆에서 우리 유진님도 영주님이 하셨는데.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이게 전공이냐 아니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학원에 뭔가 이렇게 합격으로 안내하는 커리큘럼이 되게 잘 짜져 있어서 그 수업만 따라간다라고 하면 전공이든 비전공이든 상관없이 합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본인도 옆에 언니가 말 잘한다고 하면서 본인도 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우리 두 분 합격 뭔가 인증을 해야 되겠죠? 나 진짜 이번 오늘 합격했다. 이 합격증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그걸 보니까 뭔가 실감이 나네요, 저도. 굉장히 실감이 나네요, 저도. 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장님께서 직인이 찍어가지고 최종 합격 확인서를 보내주셨네요. 자,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분 다 이렇게, 하셨고, 많은 분들께서도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마리님이 또 질문인 것도 있네요. 자, 좀 이따가 제가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오늘 설명회를 시청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잖아요. 할까 말까, 내가 제컷에서 공부를 시작해볼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만약에 요 시간에 지금 만약에
등록을 신청하시면 그러면 수강 신청하시면 해커스에 등록하시면요. 오늘이 가장 제가 우리 직원분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가장 오늘이 가격이 저렴하답니다. 내일은 바로 가격이 올라간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이 1년 중에 가장 우리 공유계에서 합격자 발표가 있은 오늘이 가장 수강료가 저렴한 날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강 신청을 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시면 가장 싼 가격에 여러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높게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그 상품이 뭐 스타일러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갤럭시북 노트북인데요.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추첨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이게 선정이 된다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자, 그다음에 또 그 결과는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서 공지한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커피 쿠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 교수님, 예. 우리 채팅창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시는 분한테 커피 쿠폰 한 장 쿠폰 이렇게 누구한테 드릴지 마음에 정해 주시고요. 우리 합격생 두 분한테 제가 원래 선정해 드렸는데 두 분이 오셨으니까 두 분께 양보 드릴게요. 한 분 한 분씩. 자, 어떤 분한테 이렇게 질문 같은 거 이제 보면서 요분한테 한번 드리고 싶다 얘기를 좀 듣다가 닉네임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또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이 설명회를 지금 들으시면서 저희들과 함께 하면서 만약에 수강 신청을 했다 그러면 등록을 하셨다 그러면 등록 인증했다고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교수님과 합격생분이 이 합격의 길을 불러넣는 응원의 글도 응원도 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 커피 쿠폰도 또 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많이 인증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지님께서는 해커스만 믿고 고고합니다. 해볼랍니다 하고 자, 그 다음에 내년엔 이차님께서 등록을 미루면 자격증을 받는 날만 미뤄질 뿐 그랬는데 좋습니다. 자, 실시간 채팅창에 아까 질문 온 게 있었는데요. 내년엔 이차님께서 워킹맘이에요. 공부 시간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먼저 교수님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가정하면서 꾸리면서 공부하시기 굉장히 고단할 텐데 공부 시간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일단은 학원에서 매일 수업이 진행되는 게 업로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업로드된 강의를 규칙적인 시간에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한 사이클 돌아가면서 이 과목에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시험에서 공부를 하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편한 과목이 있고 더 많은 노력을 또 요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전부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좀 포괄적인 계획보다는 강의를 쑥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일순환 과정이 끝날 때 본인에 좀 맞는 파트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파트를 선별을 하셔가지고 취약 파트 위주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차님 그 공부 시간 조절 같은 것도 그렇고 좀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또 상담 전화를 하셔가지고 좀 더 이렇게 또 상담을 또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교수님들한테 질문할 수 있고 우리 상담 직원분들이 또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또 조언을 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니까 우리 브라이언님께서 누나들 저 커피 마시고 싶어요. 커피 보내주세요. 막 이랬는데 웅기님도 커피 주세요. 막 이러고 브라이언님이 누나들 예쁘다고 커피 좀 보내달랍니다. 자, 비타민 실장님께서 지금 보니까 실시간 또 질문 주셨네요. 저는 타학원에서 2번 정도 수강하고 낙방했는데요. 공부량은 적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면서 처음 하는 사람처럼 기본서부터 해야 할까요? 그랬는데 일단 요거는 일단 다시 한번 또 우리 교수님께서 잠깐 해주시고 또 우리 합격생분들이 또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공부를 뭐 2번, 3번 이제 뭐 불가피하게 하시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본기를 잘 닦아두셔야 문제가 좀 변형이 되더라도 대응 능력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공부 준비해 오면서 좋은 점들은 좀 살리실 필요가 있고 취약한 점을 보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점수가 이전보다 더 올라가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연히 기본서부터 보시는 게 착실하게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우리 두 분 합격생분이요. 우리 유진님하고 영진님은 자, 저분한테 어떻게 좀 조언을 드리시면 좋을까요? 예. 기본서부터 뭐 이렇게 차분히 봐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예. 예, 뭐 양보하지 말고. 예. 저는 이제 올해 처음 1월서부터 이제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이제 요번에 합격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뒤늦게 이렇게 드는 생각은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다시 한번 기본서를 제가 정독을 하고 또 노트를 한번 정리해보고 하는 이런 반복되는 과정들을 좀 뭐랄까 정성껏 착실하게 준비하면 별로 문제 없이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다시 또 들더라고요. 예. 자, 용주님은 뭐 하실 말 없을까요? 저는 공부를 할 때 기본서를 읽지 못했어요. 왜냐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 보여서 작은 글자 읽기가 힘들었는데 저는 강의를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단어의 명확한 뜻을 이해하고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의 대부분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요역지가 뭔지, 승역지가 뭔지, ABS는 뭐고, MBS는 뭔지 뭐 이런 것들, 단어들을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저의 공부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현장 강의로 학원 수강했던 분들한테 다시 이제 혹시 실패해가지고 다시 재수강하시는 분한테 꼭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조언이 뭐냐면, 기본부터 다시 들어라. 그러면 작년에는 무조건 외웠던 것들이 다시 기본부터 기초부터 듣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면서 깨닫으면서 가슴에 느끼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기본부터 해주시기를 저는 꼭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 웅기님께서 제일 어려운 과목, 제일 쉬운 과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려운 과목 공부법이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 합격생분, 우리 유진님, 자, 제일 어려운 과목이 어떤 거였습니까? 공부하시면서. 아무래도 공포의 공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과목은 어떤 거였습니까? 사실 뭐 제일 쉽다라고 느낀 과목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 수월하게 들리고 좀 단어들이 생소하고 어려운 것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사실 뭐 어떤 과목은 너무 쉬워서 뭐 내가 그냥 술술술 됐다. 사실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주님은 어떤 게 제일 어려웠습니까? 저도 공부하는 동안은 공법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때는 공법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쉬운 과목은 저는 학개론이 제일 쉬웠거든요. 제일 재밌었고요. 특이합니다. 우리 영주님. 쉬운 남자예요. 영주님. 좋습니다. 학개론 자, 제일 원래 재밌었어요. 공부하고 학교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공략한 거 보니까, 우리, 투덜이 죄송합니다. 자, 똘똘한 스모프하고, 우리, 객관식의 정답, 우리 학교를 신관식 교수님 강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보니까요, 잠깐, 우리, 내년엔 이차님하고 혹동고래님께서 합격의 길을 좀 불어 넣어달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합격의 길을 불어 넣어주신다면서요 하면서 길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합격생분 오늘 또 진짜 오늘 따끈따끈한 합격의 길을 갖고 있는 우리 두 분이 내년엔 이차님하고 혹동고래님께 자 응원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주님부터 먼저. 네. 두 분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난 합격할 수 있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힘내서 열심히 하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우리 유진님도. 네, 무엇보다도 지금 그 영주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끝까지 나는 지치지 않고 합격으로 간다라고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저희들의 길을 또 풀어 넣었습니다. 우리 두 분. 자, 꼭 36개 시험에서 아름다운 합격의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비타민 실장님도 저도 기린님도 저도 자, 비타민 실장님, 기린님에게 우리 응원의 박수, 힘찬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예. 예. 빡빡 드립니다. 자, 예, 드립니다. 합격! 예. 자, 그리고, 자, 우리 설명해 드리면서 또, 이렇게 이제, 등록하신 분들 인증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까, 우리 교수님, 대충 요 시점에서 어떤 분한테 아까 커피 쿠폰 염두에 두신 분이 있을까요? 비타민 실장님. 비타민 실장님. 또 뛰어들어가고 그래서 눈에 좀 들어와서. 예. 예. 자, 비타민 실장님 커피 쿠폰 쏴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커피 쿠폰 배달됐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자, 참지님께서 또 뭐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브라이언님께서는 성규쌤 3차 라이브니까 스트레칭 한번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그렇네요. 우리 저희들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계속 오늘 시청해주시고 1부부터 계속 시청해주신 분들 굉장히 또 힘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자, 목운동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우리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분들도 우리 다 같이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운동부터 자,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요. 여러분 좌로 우로 갑니다. 기지개 한번 켜시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왔는데요. 보니까요. 꿈바니님께서 자, 2차는 63점으로 2차만 합격했습니다. 1차 떨어졌대요. 자, 그러니까 1차가 안 되시면은 2차 합격했어도 이게 좀 안 되는 건데, 예. 직장맘이라 핵심 유학까지만 수강했는데 내년 시험 어떻게 준비할까요? 했는데, 그러니까 1차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직장반이시죠? 그러니까 예. 공부를 이제 어쨌든 간에 오래 해오신 게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죠. 준비하시면서 잘 해왔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잘 챙겨가실 필요가 있고, 이제 올해 시험 보면서 결국 이제 취약 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점수가 좀 미진했을 거니까 취약 파트를 좀 적어보시고, 그 부분을 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메꿀 건가, 이 보관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이제 어차피 내년 시험 준비하시려면 적어도 바로 수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작년에 혹시 뭐 잘못된 결과를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안 좋은 결과는 빨리 잊고 새 출발하는 게 본인의 정신건강이나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분당맘님께서 저 다시 등록 인증요 그랬는데, 자, 분당맘님께서 지금 등록했답니다. 자, 분당맘님께도 자, 우리 합격의 길을 한번 힘차게 넣어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자, 합격하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분당맘님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유진님께서 우리 합격의 기회 한번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분당맘님께서 분당에 계신 우리 분당맘님께 자,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분당맘님 화이팅! 아, 좋습니다. 우와. 화이팅!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참지님께서 하루에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하셨나요? 그런데 영주님 하루에 공부 시간 어느 정도 확보하셨었나요? 저는 수업을 4시간 듣고요. 그다음 집에 가서 반드시 수업 들은 걸 인강으로 다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강의를 2번 들은 게 되는 거죠. 그 정도 할애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또 질문이 있었는데, 햄버거님께서, 요거 질문이 넘어가 보네요. 자, 내년에, 여기에, 햄버거님께서 합격생분들은 인강으로 합격하셨나요? 그런데 오늘은 뭐 두 분께서 인강으로 합격하셨나요? 아니면 학원에서 합격하셨나요? 저는 학원을 다녔고 네. 집에 가서는 인강을 받죠. 예, 그 두 가지 다 했다는 얘기죠? 자, 저는 예. 학원에서 공부를 예. 했습니다. 예. 자, 두 분 다 이제 강남 학원에서 이제 해커스 학원에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자, 만약에 이제 의지가 약하다. 난 진짜 의지가 약하다. 그런 분들은 우리 해커스 학원이, 강남 해커스 강남 학원에 있고요. 자, 서울 강남역에 있고 또 강북 쪽에 계신 분들은 종로 해커스 학원이 있고요. 또 남부 쪽에 계신 분들은 수원 해커스 학원이 있어요. 수원역 앞에. 그래서 3개 직영 학원이 있는데, 이렇게 수도권에 좀 계신 분들은 의지가 약하다. 나 진짜 관리를 좀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학원에 오시면은 학원에서 정말 밀착 마크 해가지고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간이 멀거나 시간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인강으로 합격하시면 됩니다. 우리 해커스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인강으로도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학원도 많이 이용해 주시되 인강으로 많이 합격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내년엔 2차님께서 1차 합격, 2차 준비 중입니다. 지금 2차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차 지금 1차 합격하셨죠? 그러면 지금 기초입문 과정이 시작되고 있는데, 만약에 작년에 2차를 공부했었던 분이 아니다 그러면 기초입문 과정부터 그냥 차근차근 과정대로 따라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12월부터 바로 기본서 과정이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이 10주 또는 11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 강의를 따라오는 게 제일 좋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밀리지 말고 그거부터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야님께서 우리 합격생분들 민법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했는데, 자, 우리 유진님부터 민법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민법은 사실 지금 법령이어가지고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되게 많았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하고는 법이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의가 끝나고 나면 기본서를 정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제가 노트 정리를 4월 달부터는 했었어요. 근데 그 노트 정리를 할 때 사실 좀
되게 방대해가지고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한손 노트가 가이드북으로 굉장히 제격이었어요. 그래서 한손 노트를 해커스의 정말 시그니처죠. 네, 한손 맞아요. 노트. 근데 그게 민법뿐만 아니고 한손 노트가 모든 전 과목이 아주 일문요연하게 되게 정리를 잘 돼 있어서 그거에 힌트를 얻어서 제가 노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영주님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민법? 저는 민법을 이제 오전에 강의를 들으러 강남학원에서 들었잖아요. 교수님이 이렇게 칠판에 필기하시면서 강의하셨거든요. 강의 들을 때 교수님에 따라서 그대로 책에 필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노안이어가지고 책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필기하면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 인강 한 번 더 들으면서 필기하다가 빠진 부분, 그 부분 추가 필기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민법 교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가불병 그림 그려가면서 사례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게 재밌고 되게 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푼젤님께서 안녕하세요. 35회 유튜브 보면서 1차 했는데 떨어졌어요. 재도전으로 인강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일단 라푼젤님 하여튼 다시 또 시작하시면 분명히 36회 시험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저 힘내시고요. 재도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마음먹은 거 정말 여러분 잘하신 거고요. 라푼젤님 힘내십시오. 자, 내년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저 라푼젤님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1차. 예. 유튜브 보시면서 수업 준비하셨는데 좀 강제성이 좀 필요해요. 공부는 억지로라도. 그리고 좁은 우리가 휴대폰 화면에서 강의 내용을 다 잡아내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원 동영상 강좌를 신청을 하셔서 꾸준하게 수강을 하시고, 문제는 또 뭐냐면 요즘에 우리가 책 읽는 게 너무 등한시하거든요. 알아먹긴 하는데 책을 안 읽어진다는 얘기가 익숙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부터는 텍스트화된 교재를 자꾸 읽어서 눈에 익히는 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브라이언님께서 두 분 다 동차 합격하신 건가요? 그런데, 자, 두 분 다, 그러니까 뭐 1차 올해 합격하고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하고 올해 2차만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했는지,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1차, 2차 동차로 했는지, 준비했는지, 예. 먼저, 유진님께서, 예. 동차 합격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보고 초시생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더라고요. 초시 동차 합격. 초시 동차 합격입니다. 오, 대단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용주님은 저 2학년이세요? 아니면 1학년이었어요? 저도 초시 동차 합격입니다. 아우, 자, 제가 우리 영주님이 오프라인에서 강남 해커스 학원에서 저 초반에 이렇게 눈빛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서 보면 진짜 하면서 한숨 팍팍 쉬고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밝아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초시 동차 맞습니다. 예, 초시 두 분 다 처음으로 자, 공인중개사 도전해서 동차로 자, 이거 한 번에 끝냈습니다. 예, 두 분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꿈바님께서 해커스 올해 교재로 공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2025년도 거로 다시 해야 할까요? 그랬는데 교수님 일단 어떻습니까? 예. 이제 개론 과목도 일부 법률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된 부분도 있고 또 책을 저희가 우리가 다시 쓰는 과정에서 편집한 부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작년 책 가지고 하시면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면 특히나 2차 과목들은 법이 많이 바뀌잖아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좀 경제적 부담이 좀 될 수는 있겠죠, 책값이. 근데 새 교재를 하시는 게 번거로움을 돌고 합격 점수를 받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공법하고 세법은 법령이 계속 매년 개정되고 그러기 때문에 세법은 제발 새 책으로 36개 시험 대비 2025년 교재로 봐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년도 교재로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꼭 새 책으로 보여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요. 자, 공법 같은 과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수님 말씀대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작년에 알았는데 교수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현강으로 출근하는데 올해는 안 하는 거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하시길 좀 당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채팅창에 보니까 결정적
고인법에 우리 박결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또 글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박결 교수님한테 커피폰 하나 쏴주고 싶네요. 자, 해커스 예비 수강생님이라고 닉네임 해주셨는데 1년간의 노력을 하루에 증명해야 하는데 시험 당일 꿀팁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 합격생분 두 분은 뭔가 시험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나는 시험 당일날 이런 것들을 특별히 신경 썼다.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꿀팁 전해주시고 전수해주고 싶은 꿀팁. 먼저 말씀하시죠. 네. 자, 먼저 말하라고 하니까, 네. 네. 시험 당일날 갑자기 꿀팁이 생긴다기보다는요, 저는, 그러니까는 OMR 카드를 38년 정확하게 만에 작성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OMR 카드 작성하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문제를 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여기에서 하는 특강을 들으면서 그걸 연습할 기회를 가졌어요. 사실은 해커스에 하는 프로그램대로 가면 그런 걸 연습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매달 치러지는 모의고사 시험을 칠 때 충분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많이 떨리기 때문에 저는 호흡을 되게 크게, 그러니까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큰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호흡법. 네, 호흡법. 네.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유진님은 뭐 어떻게 자 수험 지금 오늘 36개 준비하시는 후배분들한테 뭔가 꿀팁 시험장에서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난 중요했다. 사실 모든 교수님 들이 이렇게 시험 목전에 앞두고 시험장에서 주의해야 될 거,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꿀팁들을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진짜로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막 준비를 해가도 사실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고, 저는 방석을 준비해 간 게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이 방석. 들어요. 뭔가 이렇게 계속 오래 앉아서 집중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의자도 낯설고 책상도 낯설고 하는데 그나마 제가 공부하면서 같이 앉아있던 방석을 들고 간 게 좀 마음의 안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평상시에 이렇게 갖고 다니던 방석. 네. 방석도 갖고 다니고 또 어떤 분들은 무릎 담요도 갖고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햄버거님, 비타민 실장님, 합격생분 목소리 진짜 카랑카랑하고 귀에 쏙쏙 들어와요. 목소리가 성우 같으셔요. 그런데 두 분. 영준이. 영준님이? 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성우 같답니다. 자, 키리님께서 공부하시다가 슬럼프 오시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런데 유진님부터 공부하실 때 이제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오긴 오잖아요. 감기처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뭐 단거리가 아니고 약간 마라톤 같은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게 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맞는 시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좀 지루하기도 하고 진짜 하기 싫은 날은 어차피 책상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되니까 일단 나가자. 어디로 나갔어요? 뭐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냥 어디 나간 데를 얘기하면 될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쇼핑 갔습니다. 쇼핑. 쇼핑으로 그냥 막 하면서 그냥. 네, 뭐 구매보다는 구경 위주로. 그래서 기분 전환하고 또 와서 다시 집중을 하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럴 때가 아니야. 다시 공부해.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사진 않고 아이쇼핑으로. 야, 좋습니다. 저렴하게 그냥 극복하셨네. 자, 우리 영준님은 어떻게 슬럼프 오셨을 때 극복하셨나요? 저는 TV 되게 좋아하거든요. TV. 특히 드라마 되게 드라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저 거의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 앞에 불광천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걸으면서 남편과 함께 걸으면서 뭐 기분 전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수다도 많이 떨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또 다양하게 또 극복을 하셨네요. 자,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또 있네요. 합격생분은 왜 해커스를 선택하셨나요? 다른 것보다 뭐 좋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유진님, 우리 해커스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는 지인분이 이제 직장인인데 그 친구가 이제 2년에 걸쳐서 올해 1차, 그 다음에 2차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커스에서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겠다 했더니 해커스를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또 덜컥 제가 뭐 알아보지도 않고 해커스를 등록할 수는 없다라고 당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는 길에
애들도 들리고 네. 방문각도 들리고 아우. 설명을 다 듣고 마지막에 아우, 해커스에 왔습니다. 여기저기 다 근데 그냥 뭔가- 확실하게 비교해서. 네, 근데 해커스 분위기가 뭔가 면학 분위기가 엄청 좋은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네. 가장 매력적이었던 건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오늘 시청해주시고 계신 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가격이 저렴한데 해커스가요. 이게 그 쌍개비지 또 막 이런 얘기 나올까봐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희 해커스가 이 업계에서 자, 이런 얘기 해도 되는 모르겠는데, 재정이 정말 탄탄합니다. 탄탄한 회사에서,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어떤 재정이 탄탄한 회사, 자, 돈이 많은 회사.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가격 경쟁 있게 이렇게 수험생들한테 제공해서 우리는 이제 하겠다. 그래서 사회의 어떤 뭔가 봉사 차원의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상생 측면이 상생. 경제가 좀 어우, 어려우니까. 학계론 교수님이었어 네. 역시 우리 자 객관식 님 우리 학계론은 역시 신관식 역시 수험생들의 좀 음.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예. 정책 일환입니다. 예. 좋은 기회니까 예.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예, 정말 그 가성비 이거에 저희가 저 해커스 진짜 어느 교수님을 저 많은 교수님들이 또 새로 오셨고 저 교수님들 기존의 교수님들 계시는데 어느 교수님을 정말 선택하더라도 합격의 그 길로 인도하는 훌륭한 교수진과 또 저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공중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최고의 교재 자 이런 것들로 해커스가 준비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재정이 탄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좋게 이렇게 제공하는 자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싼 거 아니라는 거 어쨌든 그 가격에 매료돼서 자 또 뭐 또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또. 맞아요. 근데 네. 일단은 뭐 수업은 들어보진 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그렇죠. 없으니까 비교가 안 되고 비교가 안 됐지만 제가 이제 학원에 와서 느꼈던 거는 연합 모든 분위기. 교수님들이 되게 이게 뭐라 그럴까 정통하신 것 같은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 눈치를 왜 보는 거예요? 아니 눈치를 그건 보는 게 아니고. 아니고 너무 그건 아니고 좋았다. 너무 좋았다. 좋습니다. 교수님의 음성을 제가 네. 들었거든요. 시험장에서. 네. 자, 그리고 보니까 지금도 이게 이제 채팅창에서 지금 보니까 망설이는 분들 계셔요. 시청해 주시면서 공부해볼까 말까 지금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망설이면 합격만 늦출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12월부터 기본 강의가 이제 기본 강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이제 시작을 해야지 12월 달에 제대로 이제 이렇게 따라올 수 있어요. 그거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힘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단 꼭 이거 우리 유진님께서 얘기한 건데 오늘 단 하루만 가격이 제일 1년 중에 제일 낮답니다. 이거 활용하셔야 돼요. 원래 해커스가 다른 타사에 비해서 이제 재정이 탄탄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상생하는 의미에서 가격을 낮춰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그 낮은 가격 중에서 더 낮답니다, 교수님. 그죠? 네. 자,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합격만 늦출 뿐입니다. 자, 등록해 주시기 바라고 인증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응원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또 질문이 있네요. 1차, 2차 각각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거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교수님 1차 우리 민법 학계론 간략하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포괄적인 질문이신데 네, 포괄적인 질문이죠. 이제 과목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제 개론 과목은 계산 문제가 있고 네. 9문제, 10문제까지. 근데 민법은 또 이제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강의 수강을 이제 하시다 보면 쉽게 받아들이는 과목이 있고 조금 거부감 있는 과목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달라서, 내고 달라서. 그걸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수강을 하셔서 이 과목이 어떤 걸 공부를 하고 어떤 걸 시험에 묻는지를 내가 파악이 돼야 내 맞는 학습 여건, 역량에 맞춰서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효율적인 방법이란 그렇고요. 강의를 빨리 수강하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냥 그걸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은 뭐 말씀드리고 싶으면 2차 과목, 2차 과목은 좀 이렇게 이해도 돼야 되지만 암기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 과목도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2차에 공부해야 되는 과목은 4과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강의를 빨리 시작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따라와서 가랑비 어쩌듯이 차근차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막판에 바짝 좀 하면 이러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걸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꿈바니님께서 강성 교수님 내년에도 목 운동, 허리 운동 꼭 해주세요. 근데 당연히 합니다. 자, 지식과 더불어 제 허리도 유연해졌습니다. 근데 신관식 교수님 내년에도 명필, 분필 필기 해주세요.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뭐 내년에도 교수님 뭐 분필 어떻게 사용하는 일부 겁니까? 사용합니다. 일부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좀 분필 업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좀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칠판 판사도 활용하고
전자칠판도 이렇게 활용하게 수업합니다. 예. 야, 자, 실시간 채팅창에 황횡포님께서 보니까, 황횡포님께서, 발음이 어렵네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와서, 마음 같아서는 학원 가서, 직접 듣고 싶은데 아쉽지만 인강으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자, 열심히 해보시고요. 자, 고민은 합격만 늦춘다는 말씀에 결제 버튼 눌렀답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박수. 자, 횡양포님 잘 누르셨습니다. 잘 누르셨고 정말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잘 하셨고 좋은 가격이 오늘 제일 싸다고 직원분들이 계속 강조하셨는데 제일 좋은 가격에 잘 시작하신 겁니다. 자, 우리 두 분 중에서 누가 우리 횡양포님께서 결제 버튼 눌러버린 저분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인포님 훌륭하십니다. 예.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 자, 잘하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횡영포님과 오늘 등록하신 분들 또 앞으로 또 등록하실 분들 해커스와 함께 하시면 저희 해커스 전 임직원과 전 교수님들이 또 전 직원분들이 합격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내년엔 이차님께서 신과신 교수님 글씨도 예쁘네요 그랬는데 상생객관식 교수님 발레리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상생객관식 좋습니다. 자, 커피 쿠폰 지금 두 장 남았는데 자, 우리 유진님 누구한테 드릴까요? 아까 참진님이 참진님 네, 질문 많이 올려주셨는데 예. 저는 그분께 응원과 함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예, 참진님 축하합니다. 예, 커피 쿠폰 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응원도 보내주셨어요, 유진님이. 우리 참진님 36개 무조건 합격할 겁니다. 자, 합격의 길을 제대로 받고 커피 쿠폰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레리나님께서 이름 불러주는 거 좋아요 그랬는데 팽행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고, 자, 럭키맘님 박수 드립니다 했고요. 자, 누가 또 결제 완료했는데요. 윤 박사님께서 결제 완료 해커스 화이팅 했는데, 자, 축하합니다. 자, 우리 요분께는 자, 우리 박사님 닉네임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자, 우리 박사님 금방 등록하신 우리 박사님 여기 있었는데 윤 박사. 윤 박사님께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신관식 교수님께서 윤 박사님께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 박사님 해커스 선택이 후회함이 없도록 꼭 합격하게 잘 안내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합격합니다. 파이팅! 자, 합격합니다. 잘하셨고요. 계속 인증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커피 쿠폰은 한 장 남은 건가요? 네. 영주님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자, 잘 보고 계셨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께, 요분께 꼭 드려야겠다, 요분께 좀 이따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후후님께서 하루 몇 시간씩 공부해야 하나요? 그랬는데, 일단 유진님 공부 하루에 몇 시간씩 하셨나요? 이게 이제 초반이랑 강의 시간 포함해서. 예. 초반이랑 이제 좀 뒤로 이제 시험이 목전에 앞두고는 약간 조금 더 공부 시간이 더 늘어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반에는 강의만 들었습니다. 역시 그게 잘하신 거예요. 뒤로 갈수록 이게 강의가 들으면 너무 재밌는데 문제를 풀으려고 하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면서 점차적으로 시간을 되게 늘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시간 이제 4시간을 이후에 이제 2시간씩 더 하던지 이제 목전에 앞두고는 사실 거의 한 10시간? 강의 시간 포함해서 한 10시간 정도는 공부했던 것 같아요. 뒤늦게 하느냐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초반에는 강의만 듣고 이렇게 따라오다가 나중에 이제 페이스를 막 밟았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석대로 한 거예요. 원래 그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자, 우리 영주님은 몇 시간씩 공부하셨나요? 저도 초반에는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전 외계 행성이 떨어진 외계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어떤 내용인가를 들어보는 정도? 그 정도로 했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저는 10 to 10이었어요. 10시에 수업을 시작하면 학원에서 점심 먹고 수다도 좀 떨면서 공부하고 인강 다시 들으면서 저녁 10시에 집에 갈 정도로 막판 스퍼트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커피 쿠폰 한 장을 노리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적극적으로 막 글을 올려주시고, 막, 자, 예쁘다, 막 칭찬글을 올려주시면 아무래도, 자, 뭔가 좀 그 마음에 가지 않을까 싶고요. 횡행포님께서 웃으면서 듣고 있지만 속은 까마득, 걱정 한가득이에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등록이 시작이 반이라고 반하신 거고, 아까 영주님 얘기했지만 처음에 강의 들을 때 표정이, 이거 뭐 그냥, 뭐 복잡한 표정이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시고 그랬었는데, 솔직히 그랬죠? 네. 그런데 나중에 표정이 밝아지시고 그랬는데 다 이렇게 그 길로 학교의 선배분들도 다 그 길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계속 또 여러분들 자 영주님 잘 누군지 자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어떤 분한테 드릴지. 그 다음에 2025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한테 자 하고 싶은 말. 근데 자 우리 교수님. 2022, 근데 요거 커피 쿠폰 한 장 이렇게, 뭔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칭찬글 마지막으로 막 우리 영주님한테 막 칭찬글 특별히 뭐 올려주거나 인증글 막판 누가 지금 망설이다가 요 분한테 드리면 어떨까요? 막판 인증글. 자, 등록했던 거 인증글을 첫 번째로 지금 여기서 마치기 전에 올려주신 분한테 커피 쿠폰 쏘는 건 어떨까요? 특별히 마음에 든 분이 없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죠. 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 네. 누구 마음에 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응원한 분. 그래, 누구였죠? 황횡포님. 황행포님, 커피 쿠폰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갔습니다. 횡포를 부르십니다, 지금. 황행포님께서, 자, 다른 분들 다 무찌르고 커피 쿠폰 가져갔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니까요, 마지막 질문이 거의 뭐 이제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요거 하나는 묻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또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푼젤님께서는 12월 결제 예정이고 유튜브 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거 들었고 이해가 쏙쏙 돼서 해커스로 초이스 그런데 우리 자 객관식 자 학개론은 자 정답 우리 신관식 교수님께서 확실하게 또 한 번 또 끌어오셨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후우님께서 모의고사는 몇 번 풀어보고 시험장 들어가셨나요? 그런데 우리 학생분들은 어떻게 모의고사는 몇 번씩 전국 모의고사예요? 네. 전국 우리 해커스가 시행하는 전국 모의고사 몇 번씩 응시하셨는지? 3, 4, 5, 7, 8.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3월달부터 9월까지 매달 봤습니다. 매달. 이게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계속 9월까지는 봤습니다. 자, 우리 영주님은요? 저도 제가 한 5번인가 본 것 같은데요. 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올리비아 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 주셨네요. 5개월 반 동차 준비했는데 결과는 불합격 받았는데 아이고 힘내시고요, 올리비아 수님. 불합격 받으면 더 준비 안 하려고 이제 하셨는데 막상 좀 고민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런데 일단 교수님, 저 올리비아 수님 공부 포기하는 거는 안 좋죠?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중간에 이제 한번 뭐 불합격하고 나와서 주변에 보면 그 공부를 처음에 포기를 합니다. 하기 싫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하게 돼요. 공인중개사 지나다니면서 간판만 봐도 뭔가 패배감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안 좋죠. 본인한테 대한 좀 실망감 혹은 이런 부분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하셔서 빨리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또 똑같은 고민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불황이라고 할 때 지금 준비하시고면 경기 돌아설 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리비아 수님, 신관식 교수님, 강성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너무 고민되네요. 그런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시 시작하시고요. 이거 그냥 만약에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간판만 볼 때마다 패배감이 밀려와가지고 뭔가 다른 일 할 때도 안 좋아요. 그래서 요 산을 넘어버리면 무슨 공인중개사 실무에 나가시든 안 하시든 자신감을 갖고 해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러니까 꼭 다시 도전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올리비아 수님 힘내시고요. 36개 저희들이 많이 응원하고 도와드릴게요.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자, 우리 합격생분 두 분이 올리비아 수님께 특별히 박수 한번 응원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발레리나님께서 모의고사 많이 보면 시험장에서 안 떨리나요? 그런데 두 분 어떻게 모의고사 많이 보니까 시험장에서 안 떨렸었나요? 하여튼 뭔가 모의고사 본 게 도움이 어땠는지. 엄청 떨리거든요. 그래도 모의고사 때 할 수 있는 실수는 저는 다 했거든요. 밀려쓰기도 해보고 답안도 다시 써보고 결국 수험번호에 색칠을 안 해가지고 점수 처리가 안 된 그 경험들이 되게 소중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체크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해서
오마킹이 없었습니다. 아, 예. 그 모의고사 많이 본 게 그 마킹하는 연습, 시간 안배하는 연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모의고사는 3회 이상 꼭 응시를 하시고 시험장 가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우리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이요. 자, 그다음에 황행포님께서 멋진 교수님들 너무 많으시는데 교수님 선택하는 팁이 있으시다면요 했는데, 자, 우리 신 교수님, 자, 우리 교수님들이 많잖아요. 어떤 그 기준을 갖고 선택할까요? 이게 본인들의 성향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사실은 기본서를 쓰시는 분들, 저자분들, 기본서 저자. 그리고 우리 강남 해커스 학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교수님을 제가 자평하기는 좀 부끄러운 얘기고, 이 강남 학원이 수험생의 니즈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시켜드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개 한 3년 이상 정도 다 검증 받으신 분들이에요. 학원 운영진, 그리고 수험생들 평가, 그리고 이제 회사 내부적인 직원들의 평가까지 다 받아가지고 다 검증 받으시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는 강남 해커스 학원에 계신 분들, 책을 쓰신 분들, 이분들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또 마음에 안 들면요.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간에 수업을 듣고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건 본인에게 실이 더 커요. 득보다 실이 크는 거니까. 한 선생님 딱 정했다고 하면 그 교수님 믿고 따라가는 게 합격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책 원저자, 그리고 강남에 사시는 선생님들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 합격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강보님께서 저녁 식사 안 먹고 듣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3시간을 저녁 식사도 안 들으시고, 안 드시면서 강보님 힘내시고요. 예, 꼭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저희들이 또 도움이 됐었기를 또 바라고요. 자, 이렇게 설명에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자, 교수님부터 우리 그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해주신 분께 또 막 이제 등록하신 분, 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출사표를 던지려고 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도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도전을 하시고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도 필요해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한 단계 더 여러분이 앞으로 나갈 거니까 그 여러분 새로운 도전에 저희 선생님들 학원에서 전부 다 힘을 팍팍 실어드리겠습니다. 믿고 따라가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유진님, 우리 합격생분께서 또 오늘 또 이제 시청하신 분들, 공부하실 분들께 또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믿고 또 교수님들을 믿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준비하신다고 하면 차근히 준비하시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자, 우리 영주님께서도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요번에 처음 시험 쳐봤는데 쳐보니까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 기본이 약간 흔들려서 못 풀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을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저는 해커스에서 했으니 해커스에서 하는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면 제가 한 건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1년 안 걸립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예,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마치면서 이 질문 마지막으로 또 온 게 있었어요. 자, 동착경님께서 직장 다니는 장수생인데 인강을 다시 선택할지 학원을 다닐지 고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좀 필요하실 것도 같아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 인강이 밀리고 이래가지고 좀 공부하실 때 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좀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학원에 나오실 수 있으면 저희 해커스 학원에 나오셔서 관리를 직접적으로 우리 직원분들한테 받으면서 교수님들한테 받으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에 나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 망설이면 합격만 늦을 뿐이고요. 또 저희 해커스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해커스의 장점 단기 합격, 자, 그 다음에 초시 동차 합격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저희 프로그램대로 우리 영진님 말씀하신 대로 쭉 따라오기만 하면 저희들이 합격시켜 드린다는 거.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해커스와 함께 하기를 당부드리고요. 등록하신 분들은 자, 바로 저희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설명회를 이렇게 시간이 정말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오늘? 네. 자, 여러분과 질문과 함께 하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여러분의 열기에 저희 설명 현장이 후끈 달아올랐고요. 저도 우리 교수님과 또 합격생분들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강의에서 또 합격자 모임에서 36회 합격자 모임에서 또 우리 강의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 해커스 온라인 설명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자, 연말, 뜻깊은 연말,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우리 강의에서 합격자 모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